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는 워싱턴 선언일 겁니다. 저희가 준비한 1위가 나왔는데요. 일단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미군의 심장부를 찾았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a steadfast friend for decades, and we honor their service by ensuring that the U.S.-ROK alliance remains a foundation for peace and stability in the Indo-Pacific for decades more.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우리 정부는 확고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워싱턴 DC에서의 사실상의 마지막 일정, 바로 미 국방부가인 미 국방부 펜타곤을 윤 대통령이 찾았는데 방문 자체의 것을 좀 뛰어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군사지휘통제센터 NMCC를 찾았고 외국 정상 중엔 또 최초로 국방고득연구계획국을 찾았다. 좀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윤 대통령이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NMCC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어떤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관련된 작전을 여기서 다 총괄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과 참모들이 여기에 모여서 어떤 전 세계의 어떤 이 상황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하고 백악관과 연결해서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군사 전략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전에 우리 대통령들도 국방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방문한 것은 이제 처음이고요. 다르파라고 하는 이제 국방 고등연구계획국, 여기는 이 미국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신무기, 아주 새로운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첨단 무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항상 이 새로운 앞으로의 어떤 전략적인 어떤 이 무기들을 여기 개발하는 것이, 이거는 외국 정상에게는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워싱턴 선언을 했습니다마는 확장 억제에 대한 어떤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자신들의 핵심적인 심장부를 보여줬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과 미국이 철저한 동맹이다, 이런 것들을 좀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곳을 찾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그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이러면서 미 군 수뇌부로부터 보고까지 받았다. 이 보고를 받은 의미는 또 어떻게 저희가 해석할까요? 그 이전에요. 지금 이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할게요. 다르파라는 곳은요, 요즘 이 군사 기술과 그다음에 첨단 과학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 도래했기 때문에요. 예. 다르파라는 곳에서 요즘은 다 그냥 뭐 인터넷 자연스럽게 쓰지 않습니까? GPS도 마찬가지고 뭐 AI, 자율주행 이런 개념이 다르파에서 다 나왔습니다. 지금은 상용화되어 있지만은,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 기술을 만들어내는, 첨단 군사 기술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센터인데, 말씀하셨듯이 한국 대통령으로 처음 방문을 외국 정상에게 아마 처음으로 지금 개방을 한 것 같고요. NMCC 같은 경우에도 이거 아무나 뭐 못 갑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 대통령 해외의 정상들이 방문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신뢰의 정도를 뭐 나타낸다고 할 수 있고, 예. 오스틴 국방장관에게는 뭐 특별한 얘기는 없었어요. 그냥 확장 억제 워싱턴 선언의 내용을 갖다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확장 억제 강화 약속을 공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고요. 그리고 협의 그룹을 통해서 핵 억제를 충분히 제공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워싱턴 선언에 나왔던 얘기를 재반복해서 윤 대통령에게 조금 안심을 시켜줬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재청 원장 말씀을 조금 더 종합해 보면, 어쨌든 아무나 가는 대통령이라고, 일국의 정상이라고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닌 게 바로 이 NMCC 군사지휘통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여 년 전에 영국 수상이 한 번 가고 그 이후로는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은 뭐 가장 중요한 핵심 동맹국이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그만큼 지금 한국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말씀하셨던 이제 다르파, 네. 국방고득연구계획국이란 이 장소가 의미하는 것은, 저희는
저 잘 몰랐을 때 받아들였을 때는 미 군의 첨단 기술 연구를 주도하는 건데 그것보다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 이제 전반적인 전 세계적인 과학, 뭐 AI 이 부분까지 좀 갖고 갈 수 있다.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인터넷도 처음에는 군사용으로 만들어낸 그런 어떤 기술이거든요. GPS 등등 AI 다 그렇습니다. 자율주행도 그렇고요. 이런 게 지금 상용화됐는데 이런 개념을 만들어내는 곳이 이곳이라는 것이죠. 한국과의 지금 동맹이 기술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뭐 좀 더 입체적인 분석을 좀 들어봤는데요. 미국의 핵 보복을 약속받고 그리고 앞으로 핵무기 운영 계획도 논의하는 핵 협의 그룹도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어제 결과를 이렇게 알렸었습니다. 한미 정상 차원에서 한미 확장 억제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핵 공동 합의문을 최초로 채택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미 안보 당국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핵과 전략 무기 운용 계획을 논의하고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결합한 확장 억제 공동 계획과 공동 실행 방안을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를 즉시 양국 정상에게 보고할 것입니다. 어제 대통령실의 브리핑, 한미가 핵 공유하며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김태호 1차장이 얘기했는데 오늘 백악관에서는 워싱턴 선언은 핵 공유가 아닌 미국의 강화된 확장 억제 공약, 확인과 약속이다. 이거 온도차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일단 이 발언을 하신 분이 에드 케이건이라고 미국도 안보실이 있잖아요. 안보실에서 오세아니아 지역과 동아시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선임 국장인데 한국의 한 일간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거 핵 공유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핵 공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핵 공유는 지금 나토의 핵 공유밖에 없으니까 이 양반이 나토의 핵 공유를 생각하고 핵 공유는 아니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자가 그렇다면은 한국에 전술핵 배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술핵 배치가 안 돼 있으면은 이 양반의 어떤 정의에 의하면은 그거는 핵 공유가 아닌 것이에요. 근데 보세요. 지금 NCG라는 것을 우리가 운영하면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훈련 그리고 실질적으로 핵 전략을 핵 무기죠. 핵 무기를 전개하는 결정에 한국이 참여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정보를 지금 공유하겠다. 이런 것들이 핵 공유가 아니면 뭐가 핵 공유일까요? 그러니까 유럽의 핵 공유랑 다르다라는 것이지 이거는 한국에서 지금 주장하는 한국형 핵 공유입니다. 물론 이런 것은 있어요. 미국이 핵은 잘 안 내주려고 할 거예요. 그런 관성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꺼려한다. 그래서 저는 본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서부터 치열하게 저희의 어떤 권리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기획, 그다음에 훈련, 그리고 전개하는 어떤 그런 결정 과정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그게 관건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전술핵 이 한국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만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저희에게 뭐 사실 무용지물일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는데 참여도를 더 끌어올린다면은 실질적으로 그만큼 억지가 더 강화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재천 원장 말씀은 여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화면을. 이 케이건 국장의 말은 뭐 기존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개념을 설명하는 것뿐이고 이번에 워싱턴 선언을 포함해서 중요한 건 어쨌든 한국형 핵 공유의 어느 정도 내용이 담긴 이번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온도차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치열하게 앞으로 이제 핵 기획 그룹이 핵 협의 그룹이 만들어졌으니까 치열하게 미국과 협상해서 이런 지금 상설 협의체가 무용지물화되지 않게 노력을 배가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분명히 한국형 핵 공유를 우리가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 것이고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데서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뭐 이게 기사화가 좀 되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 김태호 차장의 얘기 핵 공유하며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좀 더 쉽게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수사적 표현이다. 외교적 수사. 이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에드 케이건 그 선임국장의 말과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한 그 김태우 차장이 브리핑한 내용과는 상당히 좀 질적인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뭐 앞에서 김재천 원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것이 지금 이 에드 케이건 국장의 말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이번에 한미 간의 확장 억제 운용에 대해서 일종의 선언과 새로운 그룹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자가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번 선언, 워싱턴 선언의 의미와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한국 대통령실에서는 마치 이것이 미국과 굉장히 동등한 위치에서 핵을 실질적으로 공유하는 것처럼 성과를 발표를 했지만 이것이 미국 측에서는 오히려 핵 공유가 아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선을 그어줌으로써 오히려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앞으로 한미 간의 후속 작업이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이 선언을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인데 너무나 이제 순방 성과를 빨리 공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가 될 수 있는 대목이죠. 예. 핵 공유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이제 경제적인 측면 얘기도 좀 성과가 있냐 없냐 갑론을박이 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야당에서는 이 핵 공유 문제 말고도요. 구정 차장님. 네. IRA, 뭐 우리 자동차 관련, 뭐 반도체 관련 미국 정부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불이익 주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원하는 거를 우리나라 정부가 전혀 지켜내지 못했다. 이 얘기를 지금 야당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번에 미국 국빈 방문하면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한미 안보 동맹을 한층 강화하고 확장 억제를 넓힘으로써 이제 북핵 위협에 대해서 튼튼한 안보를 했다. 이런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이 IRA 법이라든지 이 반도체 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거나 미국 시장에서 이제 약간의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유예 조치를 받거나 아니면 예외 조치를 좀 얻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일부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한미 양국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이 논의 결과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 지점을 이제 이재명 대표는 파고들어서 뭐 글로벌 호갱이다 이렇게 이제 그 혹평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것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안보에서 앞으로 가치 동맹, 경제 동맹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벌써 뭐 글로벌 호갱이다 이렇게 혹평을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혹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